자, 서울대학교는 서류평가를 통해서 자, 꼭 뽑고 싶은 학생, 그 다음에 뽑아도 될 학생, 그 다음에 떨어뜨려도 될 학생, 그 다음에 뽑지 않아야 할 학생을 구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제 서울대학교에 관련돼서 설명회를 하거나 할 때 항상 받는 질문은 뭐냐면, 과연 서울대학교는 서류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대학교가 과연 바라는 인재상은 무엇인가? 그죠? 자, 서울대학교 바라는 데 좀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뭐 학업 능력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어떤 배경과 경험을 가진 학생,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공동체적인 어떤 의식을 가진 학생,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지닌 학생이 바로 서울대학교가 바라는 인재상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쌓아온 여러 가지 학생 그 종합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서울대학교 인재상에 맞는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작성을 해서 입사관들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어필을 할 수 있는지, 자, 그런 거를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서울대는 과연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느냐라는 것을 일단 2가지의 어떤 확장적인 단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대학교 평가는 종합적이고 정성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주로 평가 내용을 학업 능력,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 그 다음에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자,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등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평가를 하는데, 이러한 평가 내용은 어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냐 하면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학생 기록부, 그 다음에 추천서, 학교 소개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종합적이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자기소개서나 학생 기록부나 추천서나 자기소개서를 비빔밥처럼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 그릇에다가 넣어놓고 나서 그것을 어떤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서 함께 밀접한 어떠한 관련성이 있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바로 종합적인 평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성적인 평가는 어떤 평가냐라는 게 굉장히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단어일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평가를 한번 보면은요. 자, 정성적인 평가라는 어휘는 반드시 정량적인 평가라는 말과 같이 설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예를 든다면 A라는 학생이 나는 토플 118점, 탭스 950점으로 성적 영어 실력이 매우 좋아 라고 자랑을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B라는 학생은 나는 외국인을 만나면 자유롭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영어로 또 일기도 쓰고 그 다음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영어 에세이도 가능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어떤 점수로 나타내는,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단적인 점수로 나타내는 걸 바로 정량적인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정량적인 평가고요. 자, 그 다음에 정성적인 평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의 그 영어 실력을 가지고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걸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 하면 그런 것을 평가를 하는 게 바로 정성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교는 평가를 종합적이고 그 다음에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 종합 그 기록부, 생활 기록부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가 자료를 자기소개서, 학생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이렇게 순서로 썼는데 왜 자기소개서를 제일 위에다가 썼냐 하면, 이미 이제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기록부는 이미 다 결정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를 가장 서울대학교의 인재상에 맞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소개서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얼마나 잘 쓰느냐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업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소개서 제 위에다 넣어놓고 자기소개서의 4가지 항목을 어떤 식으로 써야 가장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정말 입사관들도 다른 입사관들한테 자랑스럽게 어머 이 자기소개서는 너무 잘 썼다, 자기를 정말 잘 표현을 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추천할 만한 그런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항목별 작성 요령을 한번 보면은요. 자, 첫 번째 항목을 보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냐, 고등학교 재학 기간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무엇의 학업에, 1번 항목은 학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 1번 항목에서는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평가를 하고자 하냐 하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창의성을 가지고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잠재력,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자질을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만의 학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자신만의 어떤 독창적인 접근법을 반드시 여기서 기술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걸 써야 되냐면 본인의 어떤 학습법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가지고서 그 문제점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고치고 해결을 했느냐라는 거. 그래서 몇 점에서 그 문제점을 고치고 나니까 몇 점으로 점수가 향상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써주어야 1번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항목이요. 자, 2번 항목은 고등학교 재학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서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하시오 그랬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세요. 자, 고등학교 재학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서 노력했던 무슨 활동?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자,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평가를 하고자 하냐 하면 전공에 대한 열정, 여러분들의 전공에 대한 열정과 그 다음에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성숙이 되었냐라는 것을 평가를 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또 여러분들이 써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교내 활동을 왜 지원했는가, 지원 동기를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게 왜 필요했느냐가 되겠죠. 그리고 그 활동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3가지를 기술을 하라고 했는데 이 3가지를 그냥 어거지로 연결시키려고는 하지 마세요.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건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각각 1년 번호로 1번, 뭐 2번, 뭐 3번, 뭐 그렇게 해서 1년 번호를 붙여서 깔끔하게 구분을 하는 게 훨씬 더 간결하고 어떤 입사관들에게 자기 자신을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호소력이 있는 그런 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자, 3번은 학교 생활 중에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무엇을 들고 사례를 들으라고 했어요. 사례. 이게 굉장히 어휘 하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례라는 것은 구체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느낀 점을 기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3번 항목에서는 여러분들의 공동체 의식이나 타인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나눔의 의미를 과연 어떤 지원자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갈등에 대해서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갈등에 대해서 많이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쓸 때도 갈등의 원인, 왜 그 갈등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결을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 그래서 원인, 과정, 결과 반드시 3단계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본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노력한 활동이나 역할이 뚜렷이 나타나도록 원인, 과정, 결과에 순서로 써주시면 이것도 역시 굉장히 좋은 3번 항목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다른 학교와는 달리 반드시 어떤 책에 대한 항목이 나오죠. 서울대학교는. 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읽었던 책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영향을 준 책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에 읽었던 책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영향을 준 책을 선정하고 그 무엇을 이유를 기술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4번 항목에서는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평가하고자 이 4번 항목을 출제를 했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전공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지원자가 적성이나 소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전공에 대한 흥미도를 살피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 세 개의 책을 모두 다 전공과 반드시 관련시킬 필요는 없어요. 한 2권 정도는 전공과 연관을 시키고요. 1권 정도는 만약에 자연계 학생이면 인문이나 예체능 쪽, 그 다음에 뭐 인문계 학생이면 자연이나 예체능 쪽에서 자기의 그 전공 그 영역과는 다른 그런 다양한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 활동에 담아야 될 내용은 반드시 이 책을 왜 선정하게 되었니 동기와 그 다음에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점을 느꼈고 그 느낀 점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자, 이 내용을 반드시 기술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더 추가한다면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삶의 본질이나 가치관을 깨달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더 추가하면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소서를 1, 2, 3, 4번 항목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항상 쓸 때는 거기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과정,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 그 다음에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쓴다라는 거 조심해서 명심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기소개서에 잘된 예와 잘못된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보죠. 자, 교내 동아리 회장을 맡아서 활동하면서 뭐뭐 대학에 참가했고, 그 다음 참가해서 수상을 했고, 뭐뭐로 참가하면서 뭐뭐를 생각하게 됐고, 뭐 연합 동아리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어디에 참가했고, 굉장히 화려하죠. 자, 이것만 봐서는 굉장히 화려한 또 스펙이 좋은 그런 자기소개서 내용이 되겠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자기소개서가 바라는 내용은 이게 아니죠. 자, 어떤 내용이냐, 이것은 왜 잘못됐냐면 주로 활동 위주로 나열이 된 거죠. 그래서 지원자의 특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예의 자기소개서 예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보죠. 자, 사교육에 도움 없이 영어 공부를 해왔다는 사실은 뿌듯함보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뭐냐면 이 부분은 뭔가 활동을 하게 된 배경, 원인, 동기에 대해서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자기가 했던 노력의 과정을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은 바로 뭐냐면 그 노력으로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 결과도 단순히 점수가 아니라 그 자기의 형성된 영어 실력을 가지고서 어떠한 구체적으로 생활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구체성을 가지고서 또 결과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이러한 형태로 써주면은 굉장히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까지는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자, 그 생활기록부에 나오는 이미 교과과정은 이미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점을 평가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 총 4개로 나누어지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자, 이 중에서 봉사활동은 인성을 평가를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전공 적합성과 인성 둘 다를 평가를 하죠. 자, 그렇다면 자율활동을 다시 또 좀 더 세분해서 들어가 보죠. 자, 자율활동은 전공 적합성과 인성을 평가를 하며 거기에 더해서 그 학생의 리더십이나 사회성, 자,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은, 그렇다면 이러한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적응활동, 자치활동, 그 다음에 행사활동, 그 다음에 창의적 특생활동 등이 있는데, 적응활동에는 뭐 입학하고 전학하고 이랬을 때 뭔가 이렇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거고요. 뭐 자치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회 활동, 그 다음에 뭐 행사 같은 경우는 입학식, 졸업식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특생 활동으로서는 뭐 학교 전통 수립을 수립하는 활동을 했다거나 뭐 이러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예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첨삭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제가 조언을 해주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 자율활동을 할 때도 이 자율활동의 동기, 그 다음에 어떠한 노력을 했으면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 안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자신의 역할. 그리고 여기에서는 결국 뭐냐면 또 리더십을 평가를 한다고 했지만 반드시 리더가 아니어도 그 활동에서 자신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여를 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내용들을 부각해서 자기소개서와 같이 연동을 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전공적 값과 인성을 보고 있는데 이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뭐 한 학기만 이렇게 했던 경우에는 별로 좋은 어떤 평을 받지를 못해요. 자, 가장 좋은 것은 5학기 동안 했던 동아리 활동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3학기 정도는 최소한 꾸준히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 다음에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전공이나 자기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특기를 개발을 했는지를 부각을 같이 자기소개서랑 연동을 시켜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일회성으로, 그 다음에 학교가 막 단체로 어디 주변에 청소를 했다거나 아니면 어디 꽃동네를 갔다거나 이런 활동들은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개별적인 활동이 충분히 부각이 되어야 되고요. 실질적인 어떤 봉사 정신이 거기에 녹아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최소한 1년 내지 2년 정도 지속이 된 그러한 활동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에 관련이 돼서는 자, 어떤 활동들이 있냐면 진로를 본인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대학에 가서 어떤 것을 전공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질 것에 대한 진로 설계, 그 다음에 상담 활동, 선생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했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그 직업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직업 체험의 그런 활동이랄지 아니면 자기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어떠한 장기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탐구를 한달지 이러한 활동들이 바로 진로 활동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에서 자기소개에서 충분히 어떤 전공과 관련이 되거나 서울대학교 인재상과 관련이 돼서 충분히 어떤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찾아내서 자기소개서가 충분히 부각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활동으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물론 교과 활동과도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 자격증이나 수상 실적이나 활동 등에 대해서 특히 금년에는 굉장히 무엇은 써서는 안 된다, 0점 처리된다, 이러한 불합격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들은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금지 사항을 특히 잘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미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관심을 두고 어떤 폼을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맨 앞부분에 써서는 기록해서는 안 될 각종 공인 어학 시험에 관련된 리스트가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겠죠.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자, 그런 것들은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특히 이제 한자랑 관련이 돼서 이것도 어떤 이건 공인 어학 성적은 아니잖아. 영어, 불어 이런 관련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절대 한자로 써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수학, 과학, 외국어 관련 교외 수상 실적은 절대 써서는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많이 헷갈리죠? 자, 학교장에 참가 허락을 받은 교회 수상 실적. 근데 그게 이제 주관사나 시상자가 교육청이야. 자, 이랬을 때는 과연 이게 교육청인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 어쨌든 지금은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교내 활동이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설령 교육청에서 준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과 관련을 해서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목 중에서
점수를 추정할 수 있는 표현들, 뭐 상위 1% 성적을 유지했다, 어디 참가해서, 아니면 우수한 성적을 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언어 표현들도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특히 금기사항을 잘 조심을 하세요. 단어 하나를 잘못 써서 0점짜리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쓰지 말아야 될 사항하고 약간 비슷한데 이거는 써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자격증 시험 활동 중에서 이제 써도 되는 것들이죠. 반드시 아니면 또 뭐 써야 될 사항들, 교내 수상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반드시 지정된 기관이 있어요. 그거 리스트가 다 있는데 그 리스트를 참조를 하셔서 반드시 지정된 기관에서 준 교회 것만 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상 경력 중에서 이제 교육청에서 주는 것들, 아까 외부기관에 교과랑 관련돼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교과 외에 뭐 봉사나 선행이나 효행 뭐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여러분들 자격증들 많이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이 자격증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주로 기술과 관련이 된 자격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술과 관련이 된 자격증과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한 62개 종류가 있어요. 62개만 인정이 된다는 거 잘 알아서 이 외에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까지 딱 어떤 뭐 자소서나 뭐 생활기록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잘 써야 될 거며, 서울대학교는 비교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자, 자소서, 추천서, 생기부에서 금지 사항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금지되는 사항들인데, 자, 이것은 금년에는 특기자 전형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요 부분 잘해서 특기자 전형으로 쓰는 학생들 중에서 뭐 어떤 수상 실적이랄지 이런 것들은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써서는 안 될 것들, 뭐 써도 되는 것들 이제 그 전형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하셔서 세부적으로 잘 살펴서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2012년도에는 서울대 평가 방식을 이제 최근의 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서울대는 2012년도에는 학업 능력의 우수성, 학업 외 활동, 자,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개인적 특성, 자, 이러한 것들을 5단계로 평가를 했었어요. 5단계로 해서 5, 4, 3, 2, 1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자, 이제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서울대 서류평가지예요. 서류평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학교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이제 교과 성적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5단계로 2012년도에는 그게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자, 이러한 역량평가, 리더십, 봉사적 시험, 의무 등의 이러한 것들이 지금 3단계로 평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과거와 많이 달라졌고, 자, 이러한 것을 보시고서 이런 식으로 서울대가 평가를 하는구나 라는 거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서울대 서류를 제출할 때 참고사항 다시 한번 이제 몇 가지만 다시 언급을 강조하는 면에서 언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대는 물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스펙이 많은 학생들,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 자, 그 다음에 서류평가는 반드시 동기, 원인이 되는 거예요. 동기, 과정, 결과 세 가지를 같이 반드시 기록을 해서 모두 분석한다는 거, 기록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증빙서류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심화학습보다는 여기에서 경험 유무가 아니라 경험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기본 개념,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굉장히 어려운 공부만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기본 개념을 어떤 식으로 익혔는지, 경험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 자,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학년별 성적 추이예요. 학년별 성적 추이. 그래서 내가 90점이에요. 근데 90점인데 100점을 맞았다가 100점, 95점, 90점 하고 80점, 85점, 90점 하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맞아요. 자, 학년별 성적 추이, 즉
성적이 안 좋았다가 상승하는 거, 똑같은 90점이라도. 그래서 학년별 성적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조금 만약 100점이 아니다 할지라도, 만약 95점 정도라고 할지라도 이게 상승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교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을 또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생활 충실도, 이건 뭐 출결 사항들 이런 것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학습 환경. 자, 서울대학교가 또 굉장히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좋은 점수를 주고 좋은 인상을 가지는 건 어떤 거냐면 학습한 역경 극복의 의지가 있었던 사람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가정환경이나 학교 여건, 지역의 교육 여건, 자,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역경을 이기고서 자기가 이 위치까지 왔다라는 것을 충분히 자기소개서에서 군데군데 어필을 할 수 있는 곳이면 반드시 거기다가 기록을 해주십시오. 자, 저희 허브교육 하는 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대 및 주요대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수시 입학의 멘토라고 책이 있죠. 책 색깔 예쁘죠? 자, 이 책 저자 저희 공성철 이사님께서 20여 년 동안 고3 학생들의 배입 지도를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험도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경험이 많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만큼 굉장히 컨설팅에 대한 어떤 효과들이 좋아요. 그래서 많이들 만족들을 하시고 거의 이제 와서 저기 하면 학부모님께서 많이 만족들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의 그 학과의 합격자 점수, 그러니까 최고점, 최저점, 평균 점수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어떤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자기소개서 지도 및 첨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학생부 교과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끝났죠. 그렇다면 현재 있는 조건을 가지고서 충분히 서울대의 인재상에 맞게 어필을 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를 정말 100% 확실하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 첨삭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정확하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금년에는 서서는 안 될 사항, 금기 사항들을 정확히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의 실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첨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학 때마다 국영수 탐구 과목으로 해서 상위 1% 캠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인문자연계 면접반,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수님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자, 1대1 시뮬레이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또 역점을 두어서 하고 있는 일이 서울대 합격을 위한 학생부 연간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에서 연간 관리 프로그램 저희들이 하는 게 이제 독서 활동, 자격증, 동아리, 봉사, 진로 탐색, 자, 이러한 그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중3, 이제 고1 예비생들이죠. 자, 그러한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과정을 쭉 해 나가면 이 과정도 그 과정에 따라서 독서도 우수, 보통, 미흡. 그래서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도 우수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고등학교 3년 동안 50권 정도를 읽으면서 그 책에 대한 동기, 그다음에 느낀 점, 그로 인해서 학생이 변화된 점, 자, 이러한 것들에 뭐 독서 그 일지를 쓴다거나 뭐 자격증도 인정되는 그런 항목에서 자기 전공과 관련, 관심사와 관련이 된 그런 자격증을 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러한 독서, 자격증, 동아리, 봉사, 진로 탐색 등의 활동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저희들이 연간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고3 때 가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인재상에 완전 100% 부합하는 그러한 학생부가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선생님들이세요. 자, 각 과목별로 전원 서울대 전공자 출신 선생님들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서울대 비교과 입시 설명회를 하는데요. 저희 허브교육 홈페이지 아니면 저희 카페에서 이 비교과 입시 설명회에 대한 공지사항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저희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0월 달부터 계속 전국적으로 순회 설명회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참조하시고, 특히 중3, 고1 예비 학생들이죠. 고1 예비 학생과 고2 예비, 그러니까 중3과 고1 학생들은
이때 참석을 하셔서 자기 그 학생부 교과를 학생부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될지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 서울대학교에 100%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